대구가 2010년부터 20년까지 올라갔다. 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올라갔어요. 매물이 10개 있고 예. 수요자가 2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집을 산다면 뭐 지금 상황이 됐든 네. 아니면은 조금 이제 하락장의 마무리장에서든 됐든 실수요자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투자 수요 혹은 투기 수요가 먼저 움직이는 걸까요? 집을 사게 되면 네. 투자 수요가 먼저 투자 수요가. 네. 그러니까 항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네. 감탄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을 갖추면서 이 시장에 대한 현장 경험 많아요. 그거를 네. 지금 공부해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다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담을 해보면 네. 이론이 없어요. 누가요? 집 사러 온 사람이? 그렇죠. 이론이 없고, 예. 그냥 감으로. 네네네. 야, 지금쯤이면 지금 이런 가격이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네. 그런데 나는 이 가격이면 살 거야. 왜?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좀 지나면 오르더라. 근데 이게 어떤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분이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감이에요. 촉. 경험. 네, 경험에 의한 촉. 네. 근데 실제로 진짜 투자자들 중에 이런 감이 진짜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닥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먼저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로 인해서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세에 의해서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그냥 먼저 진입할 뿐 네. 그분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현장에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야 올라가지. 네. 예, 사야 올라가지. 예, 뭐 다른 요인에서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되고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진짜 누가 사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현상도 없고 호가도, 그러니까 매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올라가려면 이걸 다 사야 올라가죠. 네. 예. 그런데 매물들을 보면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가격도 그대로. 누군가 사긴 사더라도 매물 조금 없어지기만 할 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올라가지? 결국 실수요자들까지 움직이고 전세 수요가 넘어오고. 아니요, 전세에 의해서 진짜 밀려 올라가요. 밀려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세가 올라갈 때 전세가 올라가는 거에 지친 일부 네. 무주택자들이 야 진짜 더러워서 산다. 예. 임대인한테 치를 떨면서 이제 그러면서 진입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계속 그런 상황에도 임대 물건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더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끝끝내 집을 안 사고 전세만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 층에서 빼야 된다. 그 사람들은 집값이 암만 올라도 안 사고 암만 떨어져도 안 산다. 그렇죠. 라는 그건 논리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그건 맞죠. 시장 참여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임대 시장에서는 수요자죠. 임대 시장 수요자. 예. 전세 가격을 올릴 수는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그러면 약간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집값이 조금 바닥 대비 좀 오른 곳이 있을 텐데 거기가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면서 오른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집값만 좀 올랐다면 오른 거래가 좀 있었다면 요건 약간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들은 뭐냐면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니고 지방의 일부 도시 같은 경우는 그 인구 자체가 그 시장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에너지가 되는데 각 그 지방에 있는 도시는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에너지는 외부 투자자들의 의한
환경에 좀 취약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막 내려와서 그 물건을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네.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왜곡 현상이 벌어지긴 해요. 그게 최근에 일어났던 게 강원도 지역이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내부 그 강원도 도민들은 거의 거의 건들지 않았어요. 외지 투자자들이 불이 나게 산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도 네. 강원도는 최근까지 올랐었잖아요. 불장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서서히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서서히 빠지는 거죠. 약간 그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 아파트 격차가 네. 그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커졌었는데 네. 하락장에서는 그 격차가 유지가 되면서 빠지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이게 사이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역전이라면 어떤 역전? 지방의 도시가 오히려 수도권, 서울은 아니어도 네네네. 원래는 사실 수도권의 가격들이 지방의 도시보다는 높아야 맞죠. 네. 그런데 지방 도시가 오히려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지방 광역시가 그렇죠. 수도권 일부보다. 네. 하락장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둘 다 하락장이면 마치 그 사이클이 같다. 네.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사이클이 이제 어긋나면 네. 각자 이제 독립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시장은 하락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의 일부 도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완전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분위기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네. 뭐 지역별로 어디는 올랐다 이게 아니라 네. 뭐 뉴스들을 보면은 네네. 그냥 다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안 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네. 전북 지역하고 예. 강원도 지역은 상승으로 지표가 나옵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저 전북 강원도까지는. 예. 그러면 거기는 전세가율이 좀 높아요? 거기는 전세가율이 높았었죠. 특히 전북 지역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좀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다른 데보다 좀 잘 버티고 혹은 상승도 찍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그냥 다른 거죠. 바닥을 찍고 이제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상승 분위기가 뒤늦게 이제 오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보다 먼저 떨어졌잖아요. 먼저 떨어졌죠. 그러면 나중에 서울보다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하락장에서는 항상 바로미터 역할을 대구가 하지 않았나요? 대구가 그러니까 사이클이 좀 서울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게 있어요. 선행을. 그러니까 상승장도, 상승 그렇죠. 사이클도. 네. 상승장도 먼저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아마 2009년인가 10년부터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한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가 먼저 올라갔죠. 먼저 올라가서 굉장히 더 오랜 기간 올랐어요. 2020년까지 올랐으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지역별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이제 약간 편협된 상식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데는 위험해.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인구가 나중에 진짜 그 수요자 역할을 한다 막 이러면서 네. 인구가 많은데 그리고 또 신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데가 네.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절대적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은 착각이 뭐냐면 예. 일단 많은 사람들이 1인 1수요로 착각하는 부분. 예.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수요를 또 간과하는. 간과하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하는 거죠. 근데 그 외지인들도 결국은 네. 그 지역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월세나 전세를 얻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게 투자해놔야지. 아니고 이거 올라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가격을 본다. 예.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갈 거니까 투자자들은 올라가서 더 올라가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오르는 거는 내재적으로 거기에서 전세나 임대차 시장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에서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도시가 대구예요. 대구가 201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구가 2010년부터 20년까지 올라갔다고. 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왜 그런지가 되게 알고 싶은데 저도 네. 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 대구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항상 뉴스 할 때도 보면 뭐 네. 대구 경기가 안 좋다, 네. 인구가 빠져나간다, 산업 경쟁력 그렇죠. 잃어버리고 있다. 네, 네, 맨날 네. 그런 뭐 네, 네. 지방 공동화 현상이네 뭐네. 그래서 경기 되게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맨날 네, 그런 네, 뉴스만 네, 하고 네. 앉아 있으니까. 네. 근데 집값은 왜 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는 전세예요. 전세 역시 전세. 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인구가 줄어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자, 임대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네. 임차인이 10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제자리일까요? 그냥 질문을 직관적으로 듣고 답 드리자면 네.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올라갑니다. 10대 11대요? 네. 어떻게? 그러면 또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해 볼까요? 네. 임대 물건이 10개고 예. 임차인이 예. 8명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갑니다. 공급이 더 많아도요? 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가 그걸 안 되는- 이해하려면 예. 뭘 봐야 되냐? 전세 상품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월세와 전세는 제가 뭐가 좋다고 했죠? 전세가.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대 물건이 10개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반반 나누면 5대 5가 되죠. 예. 보통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반 나오거든요. 전세 월세. 예, 공급이. 예. 그러면 수요자는 아까 8명이라고 얘기했죠. 네. 8명이 5개의 전세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5명이 계약하고 3명이 탈락하겠죠. 네. 그럼 3명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의 수요는 더 많다라고 봐야 된다. 항상 많습니다. 원래. 그래서 전세가가 예. 매매가보다 네. 더 오랜 기간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아.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막 그거를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제 굉장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임대차 3법이 자리를 잡으면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상황으로 또 이제 시장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 상품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면 인구가 줄어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원리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락장이 되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하락 기간 동안에 공급은 계속 줄어든다고 했죠. 네. 공급은 줄어들고 월세로 많이 전환한다고 돌리니까. 했어요. 네. 근데 자, 그러면 월세가 많아지면 전세가를 떨어뜨릴 수 있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전세 쪽으로 더 몰리기 때문에 네. 월세는 전세의 종속적인 상품이 되는 겁니다. 전세가 대비 월세가 얼마인지를 보면서 조정을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월세가 많아져도 전세에 영향을 크게 안 줘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 난 때 월세 매물은 주변에 많았어요. 전세 물건이 없던 거지. 근데 전세 물건을 그렇게 찾아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예. 아까 그 규제 완화 이야기랑 좀 네. 강남 쪽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우리가 뭐 강남 집값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 또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네. 있다 보니까 네.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 강남 쪽은 안 풀었습니다. 네. 강남 3구랑 용산 쪽은 이제 규제적 해제도 하지를 않았고. 그렇죠. 요거는 좀 어떤 이유에서일까? 진짜 이거 풀면 거기가 들썩일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일까요? 봐야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이 가격대 되면 네. 야 다른 거 무시하고라도 난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만 안 풀어줬다라는 건 여전히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정부가 또 찍어준 거다라고 또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규제를 쉽게 풀어주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희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 강남 지역에 앞으로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다 하면서요. 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에 좀 안 좋은 쪽으로 네. 영향을 받을 것이고 네.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규제를 풀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보고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참 네. 많네요. 입주 물량이 네. 무조건 하락 요인이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 많아도 올라갈 수 있다.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9년 때 네.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진짜 역대 최고치였어요. 그래도 올라갔잖아요. 2018, 19년도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도 그때는 막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었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예. 입주 물량 상태가 프리미엄이 다 붙어 있거든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으면 입주할 때 절박한 사람이 없어요.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네. 입주할 때 헬리오시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7억대였어요. 네. 입주할 때 13억까지 올라갔어요. 예. 입주할 때 가격이. 예. 그래서 전세를 50%에만 맞추면 분양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잔금을 내가 마련을 해놨는데 남아요. 돈이 남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 맞춰지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급하냐 안 급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물량보다. 네. 하기나 그 헬리오시티는 엄청난 대규모 물량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근데 그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시장 상태에 따라서 입주 물량 효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하락장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자 규제를 강남을 먼저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강남이 먼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 물량이 많아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하락장이고 강남은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고. 그렇죠. 입주 물량이 있으면 이제 그때 효과가 많고.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정부가 좀 안심하고 풀어줄 수도 있죠. 그럼 소장님은 네. 강남 3구는 조금 더 하락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더 하락하죠.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 떨어졌기 때문에. 덜 떨어졌나요? 조금 덜 떨어졌죠. 다른 지역보다는. 아예 안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지론이 입지가 좋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를 내다보자면 네. 23년, 24년 정도를 한 1, 2년을 보자면 네. 강남이 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이미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강남에 뭐 이제 많이 떨어진 데도 있지만 안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럼 안 떨어진 데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좋아서 안 떨어진 게 아니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건 뭐냐면 거래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네. 매도자들이 예를 들면 10억인데 예. 10억에 놓고 매도자들이 전부 다 10억에 놓고 아무도 싸게 안 파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지금 주변 가격이 한 20% 30% 떨어졌잖아요. 그럼 네.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은 7억 8억 정도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가격이. 네.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거죠. 거래가 아예 안 일어나면 이 아파트는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으니 안 떨어졌잖아요. 네네. 호가도 지금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이런 데들은 안 떨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매수자들은 이 가격에 쫓아갈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냐 안 급하냐, 누가 급하냐에 그렇죠. 따라서 사람 심리가 움직이고 그게 가격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량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분석을 할 때 네. 가장 잘못된 부분이 수량적 분석 개념이에요. 아, 거기는 정량적 분석이 안 되나요? 잘 안 맞나요?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급하냐 안 급하냐를 지표로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매물이 10개 있고 예. 수요자가 2명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10개 있고 수요자가 2명? 예. 당연히 떨어지겠죠?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 되어 폭등을 하느냐? 10명이 매물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에 네. 10억 아파트에 10명이 매물을 내놨는데 15억에 내놨어요. 네. 버텨요. 그런데 매수자 2명이 있는데 사긴 사야 돼. 네,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15억에 샀어요. 예. 그럼 폭등이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났어요. 상승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준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게 22년 막 그죠 상반기 그렇죠. 21년 말 네. 막 이렇게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극단적인 그냥 제가 뭐 이론 뭐 그냥 없는 거를 지어내고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급한 사람은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가 중요하거든요. 주도. 예. 네. 그러면은 상승장에서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물이 10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호가를 낮추지 않아요. 호가를 다 똑같이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버텨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가 조급해져가지고 쫓아가서 사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참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많이 봤는데 네. 2, 3년도 아니죠. 한 4, 5년 됐죠. 근데 이 본 거를 그냥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정확한 분석을 해야죠. 여기에 지금 수량적 개념은 오히려 역전이 돼서 말씀하신 걸로 매도 매물은 10개고 근데 수요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모르겠죠. 근데 수요자가 실제로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갔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질이 중요한 거예요. 수량보다 질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적극성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적극성. 수요자의 적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자든 매도자든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이냐. 그러니까 수요자가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쫓아가서 사겠다라는 거죠. 매도자가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팔고자 정말 노력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낮추겠죠. 네. 그럼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 후자. 누가 봐도 그 후자인 상황.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냐. 매수자는 적극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는 거죠. 네네. 매도자가 이제 점점 적극성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